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행정심판 관련 내용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의 정책 토론 거부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네, 저는 단언컨대 행정처분을 받고 나서 이걸 다퉈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행정심판을 반드시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행정심판을 다투려면 행정전문변호사와 행정법만의 특수한 절차 그리고 이 내용 통제 법리를 제대로 타격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3일 동안 행정심판에 대해서 행정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와 한번 제대로 파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제 설명 뭐 틀린 거 없죠? 예,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정확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또 청취자분들께서는 행정심판, 이거 또 뭐야?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적지 않을 겁니다. 자, 제가 하나 좀 제안을 좀 드리죠. 예. 청취자분들게요. 변호사님 아니고. 방송 들으시면서 저를 따라서 행정심판 한번 해보시고요. 행정심판, 이렇게 말로 발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름에, 이게 말이 딱 붙으면 기억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잘 기억나실 겁니다. 자, 안성훈 변호사님. 행정심판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부터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영업하고 있는 영업장에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하고요. 예. 아니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고요. 예. 어떤 경우는 처분을 신청했는데 이유 없이 반려를 합니다. 벌써 혈압 오르는데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뭐 공무원이나 교원인 경우에 뭐 해고당하거나 징계받거나 예. 재임용을 거부당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정청에 항의를 하고 상급기관에도 문의를 하고 했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예.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이렇게 영향을 준 행위를 하는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행정처분을 다투는 제도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행정소송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행정심판은 또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행정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심판은 행정부 안에 있는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이 잘 됐는지 잘못되었는지를 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행정부 자체적으로 당신들이 시정을 하라. 당신들이 알아서 좀 조정을 하라라고 자체적인 해결을 하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걸 위해서 행정부 안에 작은 특별한 법원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예. 그래서 법원을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서 이거를 사법기관이랑 비슷하다. 준하는 기관이다라고 해서 준사법기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뭐 작은 법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준사법기관이면 사법기관처럼 해라 이런 것도 담겨져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행정부 내부의 법원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감찰기구로서의 기능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처분이 바뀔 수가 있고 예. 잘못됐다고 타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경계하고 이제 적정한 처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예, 그런데 그런 감찰기구 또는 작은 법원 이걸 작동시키는 열쇠는 국민들에게 주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예. 청구로 심판을 청구해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동될 거다. 예. 이렇게 헌법이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부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행정부서도 복잡한데 종류, 명칭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게 행정심판인가? 그것보다 좀 잘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예, 맞습니다. 행정청 내부에서 이렇게 작은 법원의 역할을 하는 기관은 되게 많은데 예. 이걸 우리가 잘 알 수 없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반 행정심판과 특별 행정심판으로 구별하고요. 예. 일반 행정심판이 우리가 행정심판이라고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예. 그런 기관들입니다. 예. 권익위원회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리고 예. 시도에 설치된 지방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예. 그리고 특별 행정심판이라고 해서 분야별로 또 각종 행정심판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공무원이나 교원이나 군인 같은 그 특수한 계층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관해서는 뭐 소청 제도가 있고요. 예. 소청, 교원소청, 군인사소청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소청도 행정심판이군요. 예, 맞습니다. 이름이 달라서 저는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으로 또 토지수용위원회도 예.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인지를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의 일종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쓰는 중요한 표현이 재결이라는 단어를 쓰죠. 예, 맞습니다. 재결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다 행정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대체로 그렇게 보시면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특허심판원, 조세 관련해서는 조세심판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특별행정심판 기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또 조심하셔야 될 건 특별행정심판 중에서는 예.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예.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 거치지 않고 소송을 가면 각하돼 버립니다. 판단도 안 받고 끝나버리는 거죠. 예.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처분을 받은 즉시 전문가랑 상담하지 않으시면 예. 우왕좌왕하다가 제소기간을 놓치거나 예. 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필요적 전치주의는 그런 경우에 행정심판을 대충 거치고 가게 되면 소송 거의 필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필요적 전치주의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게 아무래도 전문성, 독립성을 강조하는 그런 절차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정심판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소기간, 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기간 자체가 법정돼 있잖아요. 예, 예. 그 기간 넘어가게 되면은 심판을 안 하고 소송도 안 받아줘 버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근데 또 일하다 보면 예.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예. 바쁜 분들 생계 따지다 보면 한두 달 휙 그냥 흘러가 버리고 예, 맞습니다. 뭐 1년도 금방 가는데요. 예. 자,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처분 통지를 받으시자마자 일단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앞으로 다툴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나중에 생각하시더라도 일단 처분을 받으셨으면 예. 일단 전문가에게 찾아서 상담을 하셔야 예.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고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내가 뭐 잘못한 게 많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또 절차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예, 그럴 수 있죠. 행정적으로 행정심판할 때 절차적인 통제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절차적으로 하나만 잘못돼도 취소가 될 수 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청문 절차가 네. 있는데 예.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청문 절차를 권한 없는 기관이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청문 절차 하나만 지적이 돼도 처분은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상담받거나 확인을 해라 이런 예, 얘기신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자, 행정심판보다 더 자주 들어본 용어가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구성이 다릅니다. 네. 법원은 판사가 재판을 하고요. 예. 행정심판위원회는 여러 명의 행정심판위원들이 심판을 합니다. 예.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조인도 있지만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요. 예. 소요 기간하고 심리 방법도 다른데요. 법원은 일단 재판이 길어집니다. 예. 변론 기일이 늦게 잡혀요. 특히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변론 기일이 오래 지나서 잡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예.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행정심판위원회 심리는 단번에 끝나는 경향이 있고 예. 처리 기간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네네. 3개월 이내에 끝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시작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변론, 구두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과 달리 예.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법원과 다른 절차입니다. 서면 심리를 중심으로 하니까 굉장히 전문성이거나 의견 서면 자체 작성이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예, 서면 작성 자체가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주장을 전개하기 어렵습니다. 예, 계속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행정심판의 좀 중요한 부분은 위법성 판단뿐만 아니라 부당성 판단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예. 법원은 무조건 위법하냐 안 하냐 일도 양단만 따지는데 행정심판은 예. 잘못됐다. 적정하지 않다. 이 정도는 너무 심하다라는 판단도 아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서 더 넓게 본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예. 변경 처분이나 좀 다양한 창의적인 처분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주장할 때 위법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예. 이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지도 않느냐라는 어떤 변경 처분의 주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예, 다채로운 어떤 전략들이 가능합니다. 대체적인 주장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신데 예. 그렇게 해서 처분을 만약에 수용을 해서 재결이 나오게 되면 예. 그거는 기속력을 가져서 행정청을 구속합니까? 예, 그것도 굉장한 장점인데요. 예. 소송을 거칠 경우에는 행정청이 계속 불복해서 항소,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갈 수 있지만 예.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결정이 나오면 기속력, 말씀하신 대로 기속력을 가져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면 끝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일도 행정심판 관련된 주제로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